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치는 거 있죠?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제 11페이지 펴시고 오늘은 지금 65회 우리 보고 있습니다. 65회. 65회 회계실무 그 기출문제 보고 있고 교재는 여러분 어제 뭐 다 하셨겠지만 요거 워크북 추록 11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요거를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문제 3번이 금융자산, 문제 4번이 자본입니다. 자본.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회차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문제 3번 금융자산을 보고 나서 비슷한 유형인 우리가 40회가 있습니다. 40회 문제 4번. 40회 문제 4번을 볼 거고요. 4번은 그 자본이죠. 그 자본은 일단 45회를 보고 나서 41회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40회랑 41회도 파일 열어두시면 될 거예요. 이따가 보실 때. 화면에 다 띄워드릴 건데 본인이 참고하셔야 되니까. 그 제가 보내드린 파일 있죠. 36회부터 42회까지 있는 오크북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할 거예요. 45회부터 할 겁니다. 자, 한번 화면 잠깐 쭉 볼게요. 자, 시작을 해보시게요. 마원이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픈톡에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중요하게 뭔가 정말 가족사가 뭐 생기거나, 뭐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뭐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저도 뭐 말씀 제가 드리지만, 뭐 제가 뭐 얼토당토않게 제가 막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합리적으로 뭐 빠져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은 저한테 미리 개인톡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 문제 3번. 자, 우리 금융자산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각고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있는데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금융자산은 우리가 잠깐 페이지를 삽입해서 금융자산은 우리가 FVPL 금융자산 그리고 FVOCI 금융자산 그리고 뭐 당연히 AC 금융자산 이렇게 있고요. AC 금융자산. AC를 제일 밑에 쓸게요. AC를. AC 금융자산.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어제 계속, 한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객관식 용어로 하는 그 디테일한 OX 문제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금융자산의 분류는 이럴 때 이렇게 한다. 뭐 FVPL로 뭐는 분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되게 어렵잖아. 많죠? 이론은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 정도만, 어떨 때 뭐가 어떻게 분류되고, 뭐 공정가치 평가는 어떻게 되는구나. 실제 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객관식 용어로 봤던 우리 금융자산에 대한 이론 정리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이론은 그냥 여기서 정리하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 뭐 주식인 경우가 있고, 뭐 우리가 채권을 사는 경우도 있겠죠. 사는 사람 입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이죠. 투자자 입장인데, 여러분 일단 주식은 여러분 A시금융자산이 될 확률은 없고, 그냥 나머지는 다 될 수 있어. 채권은 채권과 주식 다 FPL 금융자산이 될 수 있고, FVOCI도 둘 다 될 수 있고, 뭐 채권이 뭐 삼각공과 측정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럼 FVPL이 여러분 뭐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FVOCI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AC는 삼각공과 측정, 금융자산. 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FVPL, FVOCI, AC 금융자산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FVPL은 여러분 용어를 뭐 줄이자면 fair value through profit 뭐 and 로스죠. 요걸 한번 여러분 제가 왜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어 자체를 그 계정을 쓰고 있잖아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뭐다? 여러분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 fair value가 있죠. 그러니까 공정 가치가 변했다는 거죠.
내가 뭐 주식이나 채권을 100원에 샀는데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판단을 해봤더니 공정 가치가 변화하더라는 거야. 내가 100원에 샀는데 1년이 지났더니 120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70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공정 가치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를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단 크게 그렇게 나뉘어요. 그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거죠. 제일 밑에 있는 AC 금융자산,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봐요. 뭘로 측정한다고?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내가 처음에 샀던 그 금액 있죠? 그래서 원래 없앨 거 없애고 날아갈 게 날아가고 예를 들면 이제 사채에서도 삼각되고 만기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기를 향해서 우리 그 채권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면은 원래 만기를 향해 가는 그 금액 현재 가치를 이자 수익화하면서 상각되면서 증가하는 장부 금액만 인식하는 거잖아.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애초에 이 LC금융자산 여러분 목적이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자를 받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 거야 여기에. 그죠? 사채를 발행하는 쪽이 있고 맞은편에서는 이거를 A씨금융자산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채하고 완벽하게 대칭이죠. 사채를 발행하는 쪽이 있고 사채를 사는 쪽이 있잖아. 이 사채를 사는 쪽이 요 A씨고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자금 조달이죠. 그죠? 우리가 재무관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죠. 자기 자본, 주주들을 모으는 거야.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실 분, 유상증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매년 이자를 얼마 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모으는 게 사채죠, 사채.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야. 발행한 회사죠. 돈이 필요한 거죠. A씨금융자산은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죠. 목적이 뭐예요? 매년 이자를 받기 위한 거죠. 그죠? 사채에 투자한 이유가 목적이 이 사채에 뭐 이자율이 내려가가지고 뭐 그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 채권 금액이 올라가겠지.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액면 금액 이자 그리고 만기의 액면 금액을 상환받을 거를 기대하고 했잖아. 공정가치 평가를 무슨 소리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필기 잘 보이시죠? 자, 혹시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 공정가치 평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A씨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상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인 거예요. 됐죠? 일단 크게 분류를 한 거야, 우리는. 위에 두 개가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되겠죠, 여러분? 위에 두 개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야. 평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꾸겠다는 소리야. 그게 중요해요. FVPL, FVOCI의 공통점은 A씨는 공정가치 신경 안 써.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그 공정가치가 증가하든 줄어들든 내 자산 그 신경 안 써. 나는 이자 금액만 받으면 되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FVPL과 FVOCI는 기본적으로 공정가치가 시간이 가면서 변하죠. 그 금융자산을 그거를 나는 반영할 거야. 반영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장부 금액을 그걸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주식이나 채권이 120원이 됐다면은 내 금액을 120원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야.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120원으로 증가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FVPL과 FVOCI 둘 다 FV가 들어가 있죠. 공정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거야. 어디에? 장부 금액에.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뒤에 여러분 FVOCI는 아까 약자를 또 써볼까? 페어 밸류 뚜루 아더 컴프레 펜시브 맞나? 아 틀린 것 같아. 컴프레시브 맞나? 아무튼 컴프레시브 인컴. 자 옛날에는 영어를 잘했는데 자 페어 밸류인데 공정 가치를 반영하는데 뭐를 통해서 뚜루는 여러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공정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거야. OCI를 통해서 공정 가치를 반영하겠다 이 말이야. 이걸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FVPL은 당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이야. 우리 한글로. 공정 가치를 측정해. 무조건 똑같아. 여기도 봐봐. 뒤에 봐봐. 공정 가치 측정이죠. FPL이든 FVOCI든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정 가치로 측정해서 장부 금액을 그 공정 가치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그 공정 가치의 변화분을 뭐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뭐를 통해서 뚜루 여기 뚜루 나오죠. 아, 이거 너무 옛날 거다. 이거 모르죠, 이거. 너무 옛날 건데. 자, 뚜루. 저 대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거예요. 자, 뚜루. 공정가치 변동분을 뭐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위에는 PL. 여러분, Profit and Loss죠. Profit and Loss는 이거는 여러분 미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단기 손익을 표현할 때 우리가 IFRS가 기본적으로 유럽 베이스죠. 유럽 베이스. 유럽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IS라는 게 조금 더 현대화된 표현이에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 NI라고 표현하잖아. 되게 단기 순이익에 끼친 효과를 말할 때 우리가 IS 이펙트, NI 이펙트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야. 근데 그냥 우리 관습상 여기 PL이라고 하는 거는 90년대 미국 회계 교과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미국 교과서는 PL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게 어느 하는 게 뭐가 맞고 뭐는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단기 손익을 표현할 때 미국 쪽에서는 많이 PL이라고 써요. PL. 그렇기 때문에 IS는 IS. 손익, 프로핏, 이익, 로스, 손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프로핏 앤 로스, 즉 단기 손익을 통해서 공정가치 변화분을 표현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죠? 이제 여러분들 아는 지식하고 딱 연결이 되죠? FVPL 어떻게? 공정가치 바뀌는 걸 뭘로 표현하죠? 단기 손익으로 표현하잖아. 됐죠? 오케이. 밑에는 어때? FVOCI는 뭐? 공통점은 뭐다? 페어 밸류를 반영한다는 거야. 공정 가치를 측정해서 장부 금액으로 바꿀 거야. 장부 금액을 공정 가치로 바꿀 거야. 공정 가치를 측정해서 그거를 뭐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이익을 통해서, 기타 포괄 손익을 통해서 공정 가치 변화분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장부 금액이 바뀐다는 건 공통점인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거를 뭐를 통해서 FVPL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화분을 단기 손익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표시한다는 거고 표현한다는 거고 FVOCI는 장부금 공정가치 바뀐 거를 이 유역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을 바꾸면서 맞은편에 뭐를 건드린다? OCI 기타 포괄 손익을 건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뭐 분류를 변경한다던가 어떤 세세하게 우리 뭐 어떤 경우에는 FOCI를 지정할 수 있고 뭐 FPL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이론이 많아요. 금융자산 객관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실제로 문제 딱 나옵니다. 이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회사는 뭐 이 주식을 사고 이 주식을 뭐 FVOCI로 분류했다.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했다. 회계 처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됐죠? 이론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뭐 단기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 삼각구원가 금융자산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삭제, 페이지 삭제.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인데, 자, 동일한 지금 채권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내가 채권을 샀는데 그 회사채를 내가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그 채권을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융자산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회차 중에 일단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하고 나서 40회에 FVPL과 FVOCI를 비교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 금융자산을 비교하는 거를 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에 이어서 거기까지 공부가 하신 분들은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 손상이 나와요. 손상. 무슨 12개월 기대 손실 있죠? 뭐 그거 있어요. 그거를 보면 회차별로 많이 나와.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흔들리고 뭐 이런 것까지 건드리는 게 회차별로 나오거든.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모형부터 합시다. 자, 차분히 하시면 돼요. 자, X1년 1월 초 사채를 취득했으며 사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뭐 액면금액 100만 원, 유효이자율 8%, 표시이자율 5%, 만기는 3년이네요. 자, 그리고 3년 초에 98만 9천 원에 이 금융자산을 처분했대요. 아주 전형적인 일단 문제죠. 일단 FVOCI를 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고 있죠. 일단 처음에 뭐 금융자산의 최초 발행가액 최초 우리가 취득할 때 그 자산 장부금액 적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처분했죠.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물음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번
1월 1일에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 금액 92만 2,685원인데 요거는 따로 이제 쭉 보면 될 거고 조건 1, 조건 2로 나뉩니다. 조건 1은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됐을 때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13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이 사채를 회사가 FV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되니까 X 1년 말,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를 주네요. 그리고 처분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자, 단기 손익 효과 이런 거 있는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의 분석. 이런 거 시험장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 위에다가 그냥 뭐 이런 거 당연히 쓸 필요 없지. 쓸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옆에 줄 하나 쭉 그으시고 실수는 하면 안 되니까. 뭐 하나 쭉쭉쭉 이렇게 그으시고 뭐 돈 조금 짧게 짧게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찾아야 돼요. 풀이 과정을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지금 꼭 답지에 다 안 써도 돼요. 문제지에 내가 필요한 거는 쓰고 야, 요 정도는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것만 답안지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적었다. 5만, 5만, 5만. 제가 어제 여러분 계산기로 말씀드렸죠.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쓰는 거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되는 금액이다. 그죠? 표시이자, 사채 표시이자나 A씨금융자산의 현금 표시 그 수익이 전형적인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는 연속되는 금액이죠. 연금 5만 원, 5만 원 곱하기 여기 2.5771 나오잖아. 주어지죠?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다. 요즘은 다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기 100만 원에다가는 평가개수, 단일 금액의 평가개수 0.79383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 계산기 오늘 준비하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 M 플러스로 같이 해봐요. 100만 원 곱하기 0.79383 M 플러스 눌러두고 5만 원 곱하기 2.5771 M 플러스 지금 플러스 주머니 두 개 눌렀죠? 다음에 MR 메모리 리콜 92만 2,685원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물음 1번 정답이에요. 그죠?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짠. 땡큐다, 땡큐. 그죠? 물음 1번 땡큐.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이제 2번부터는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라고 하고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 A씨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말해봅니다. 일단 FVOCI는 이따가 말할 거고요. 여러분, A씨 금융자산은 뭐하고 정확하게 대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채하고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삼각후 원가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을 비교하는 문제죠. 이것도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많이 나와요? 사채 많이 나온다고 했죠? 동일한 걸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 사채를 취득한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한 회사 입장 이렇게 물음이 나뉘어서 물었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채를 발행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완벽하게 대칭이야.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92만 2,685원.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뭐 나름 이제 그 팁인데 여러분 풀이를 하실 때 어, 일단 사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요대로 무조건 풀지. 미래 현금 흐름 퓨처 캐시플로우를 잡은 다음에 당겨오죠. 당겨와서 사채의 발행가액 혹은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를 잡죠. 이게 바로 여기 오는 거잖아. 그죠? 92만 2,685원 나왔죠. 이거부터 적고 일단 이거부터 적으세요. 적고 나서 지금 이 숫자들 있죠. 보라색 숫자. 이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없어. 근데 이 보라색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어제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이게 바로 장부 금액들이죠. 특정 시점의 장부 금액들이죠. 이거를 계산기로 바로 치면서 이것만 일단 적으세요. 어떻게 한다? 지금 계산기 위에 92685가 떠 있습니까? 떠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 밑에 빨간색으로 다 적어 드렸어요. 곱하기 1.08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뭐가 나와요? 946 500 499 나오죠? 이상 이걸 적으라고. 한번 곱하기 1.08 마이너스 5만 원 하고 94만 6,500원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1.08 마이너스 5만 원 하시면 97만 2,220원 나오죠. 이것도 바로 적으세요. 그냥 여기에 적으시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면 곱하기 1.08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99만 9,997원 나오죠. 단수 차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요 숫자 4개부터 항상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빨라요. 가장 모든 풀이에서 실수하지 않고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부 금액부터 찾는 거예요. 요 4개를 이렇게 적어두고 나면 웬만한 물음은 그냥 여기서 다 풀립니다. 이자 비용, 특정 연도의 이자 비용을 물어도 여기서 바로 나오고 특정 시점의 처분 시점의 뭐 처분 손익을 물어도 바로 나오겠죠? 여러분 봐요. 누가 물어본다고 해봐. 이렇게 4개를 적었잖아. 누가 야, 너 X 3년도 이자 비용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걸 물으십니까? X 3년 초 장부 금액 97만 2,200, 97만 2,220원. 보이시죠?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0.08 곱해. 그럼 77,780원이에요. 이게 X3년도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자 4개를 적은 게 뭐를 압축해서 적은 거냐 하면 여러분들 삼각표 있죠? 삼각표. 우리 사채에서도 삼각표 많이 그렸죠? 이렇게 뭐 크게 해가지고 뭐 표시이자, 유효이자, 장부금액 거기서 마지막 칸에 있는 장부금액만 그냥 한 번에 뽑아낸 거야. 그죠? 이 네 개를 항상 똑같이 하세요.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 풀이도 사채 발행 금액이 나오면 거기다가 똑같이 곱하기 뭐 1.08 마이너스 뭐 5만 원 똑같이 해서 대칭이잖아, 지금. 사채 장부 금액을 똑같이 뽑아내세요. 이 무조건 이 네 개부터 적으시라고. 이걸 적으시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그냥 여기서 바로 풀립니다, 다. 뭐 하나 정도 계산을 더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X3년도 7월 1일에 상환했다. 그걸 묻더라도 이걸 적어놔야지 빠르지. X3년도 1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에다가 6개월치만 삼각해서 올리면 되잖아. 장부 금액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네 개부터 적는 걸 항상 기본으로 하세요. 실제 시험에서 보면 가장 빨라요, 이게. 자, 됐고. 여러분, 이게 사채하고의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X1년 초. X1년 초에 여러분, 나는 사는 사람 입장이니까 현금이 나갔죠. 92만 2,685원. 현금을 주고 자산을 사왔잖아. 삼각후원과 직전 금융자산. 자산이 92만 2,685원이 생겼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때 대칭되는 관점을 봐봐요. 이거를 사채를 발행한 사람 어때요? 현금을 받아갔겠지. 현금 92만 2,685원. 맞죠? 그러고 나서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은 이걸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거니까 사채의 순액이 어떻게 돼요? 92만 685원이 생긴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완벽하게 대칭이죠. 지금 이거랑 이 회계처리랑 이 회계처리랑 완벽하게 대칭이잖아. 그죠? 자, 하지만 우린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해요. 무슨 약속이냐? 어제 기억나세요?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달고 다니지 않고 그냥 장부 금액 그 자체로 움직인다고 했죠. 복구 충당 부채 시간이 갈수록 현재 가치 증가분을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만큼 증가하는 거를 원본 그 자체를 늘려준다고 했죠.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약속합니다. 자,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이 금융자산을 산 회사는 92만 2,685원짜리 자산이 생긴 거예요. 자산이 생긴 거고, 이 부채,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92만 2,685원짜리 빚이 생긴 겁니다. 빚이 생긴 건데, 그걸 표현할 때, 자,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야, 그냥 액면금액 100만 원 표시하지 마. 그냥 순액으로 이렇게 해. 92만 2,685원.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채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한다? 액면금액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나눠서 표현해줘. 라고 기준서에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요거를 표현할 때 사채 순액을 나눠서 표현한다는 거야. 어떻게? 대변에 사채 100만 원, 그리고 차별에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죠, 차이가? 100만 원 마이너스 92685 하면은 77,315원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해줘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죠.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BS를 보면은 사채 발행자는 대변에 사채 100만 원, 사할차, 차감하는 형식으로 77315. 그래서 발행하는 시점 X1년 1월 1일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은 어때요? 당연히 92만 6천 92만 2,685원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일한 거다라는 거야. 사채 순액으로 표현하자면 똑같이 92만 2,685원짜리 빚이 생긴 거다. 그런데 표현을 할 때 기준서에서 야,
이거 정보를 많이 줘야 돼. 사채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나눠서 액면금액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현재 가치와 액면금액과의 차이를 표현해줘. 구별해서 표현해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사채 볼 때 할 겁니다. 자, X 1년도 말. 시험 어렵지 않죠? X 1년 초 장부 금액 92만 92만 2,685원에다가 8%를 곱해요. 그럼 이자 수익부터 먼저 잡히는 거죠. 이자 수익이 잡히는 거죠. 이자 수익이 잡히는 거야. 자, 이자 수익 잡히고 2번은 뭐예요? 현금. 내가 표시이자만큼 받잖아요. 5만 원만큼 현금으로 받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AC 금융자산 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X 1년도 말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회계 처리에 관해서 이렇게 꺽쇠를 그릴 건데 이 꺽쇠는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났을 때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 금액을 표현합니다. X 1년 1월 1일에는 92만 685원이었죠. X 1년 회계 처리를 하고 나니까 얼마가 돼요, 이제? 여기 이만큼 증가했잖아. 23,815원만큼 자산이 증가하니까 94만 6,500원이 됐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우리가 아까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었지. 이거잖아, 이거. X 1년 초, X 1년 말. 요렇게 증가한다. 해서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됐다. 94만 6,500원. 여기도 94만 6,500원. 회계 처리도 한 번에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자, 여러분, 이 회계 처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자 수익이 73,815원이다. 회사가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회사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자 수익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현금 받아서 기분 좋은 부분, 5만 원, 표시 이자 부분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증가했다는 거지. 자산이 증가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회사는 73,815만큼 기분이 좋아. 근데 그 기분 좋은 거를 나눠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현금 5만 원을 받아서 기분 좋은 만큼, 5만 원만큼 기분이 좋고, 나머지 23,815원만큼은 뭐야? 자산이 증가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죠? 이 자산의 증가는 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만기 금액인 100만 원을 향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있죠? 그게 사채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잖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의 의미가 뭐예요? 본질의 의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사채의 차감하는 계정이죠. 사채 원본에 차감하는 효과를 주는 계정인데 그 차감하는 애가 상각돼서 사라지고 있잖아. 상각된다는 건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지. 차감하는 효과를 주는 애가 상각돼서 사라진다는 거는 반대로 원본 측면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원본은 증가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할차 상각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할차가 상각되는 만큼 사채 장부 금액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사할차 자체는 작아지지만 사할차는 삼각대도 작아지지만 사할차를 날려보내고 남아있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커지죠. 그래서 사채를 떠올려 봐요. 사채 이자 비용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죠? 이거하고 완벽하게 대칭이잖아. 왼쪽에 차변의 이자 비용 73,815원, 대변에 표시이자 현금 5만 원 나가. 현금 5만 원을 주어서 내가 마음이 아파. 비용이야. 나머지 23,815원은 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죠. 그게 의미가 뭐냐고, 본질적인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는 사채라는 빚이잖아. 회사가 실치 이 사채라는 건 부채잖아. 부채 원본이 커지고 있죠. 현재 가치가 증가하면서. 부채가 커져서 마음 아픈 부분이 23,815원만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자 수익하는 부분이 있고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뭐 매해 안 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보라색으로 썼죠. AC 금융자산이라는 걸 보라색으로 썼잖아. 그만큼 장부 금액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린 애초에 이 네 숫자 먼저 뽑아냈다. 회계 처리 안 해도 돼요.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계 처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BS 효과와 IS 효과를 아는 게 회계를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숫자 4개를 먼저 뽑아냈다. 우리는 결론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4개를 먼저 뽑아냈고,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로 물어본다고 해봐. 너 X 2년도 말 회계 처리할 줄 아니? 물음 2번. X 2년도 회계 처리해라.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거 왜 할 수 없어요?
X 1년도 말 장부 금액을 딱 봐. X 2년 1월 1일 기초 장부 금액 얼마인데? 94만 6,500원이죠? 요거를 아까 우리 구해왔잖아, 요거, 그죠? 찾았죠? 여기다가 곱하기 0.08 해서 이자 수익 적어, 여기. 차변에 현금 받는 5만 원 표시 이자 적어. 나머지 A씨금융자산 원본 증가시켜. 그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4개 적는 거.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대각선으로 적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답지 한 켠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땅땅땅땅 문제지 왼쪽 위에다가 이거부터 적으라고. 처음에 발행 금액 찾았잖아. 곱하기 1.08 마이너스 5만. 곱하기 1.08 마이너스 5만. 계산기 땅땅땅땅 치면서 이 숫자 4개부터 무조건 적으라고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장부 금액부터 우리는 적자라는 거야. 됐어요? 자, 물어보는 게 뭐지? 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처분. 물음 3번. X3년 1월 1일에 처분했어.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회계실무 난도가 뭐 이번에 차도 그렇고, 저번에 차도 그렇고, 이제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사례예요. 뭐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까다롭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차 경우는 여러분 너무 땡큐지. 뭐가 땡큐야? 처분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X 3년 초지. 즉, 우리는 이미 X 2년도 말 장부 금액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어디 있어? 다른 거 지울게요. X 2년도 말 장부 금액 이거 97만 2,220원을 이미 구해놨죠, 위에서. 여기 있잖아, 그지? 답지에서 여기 X 2년도 말이니까 이거겠네. 이거잖아, 이 숫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장부 금액. 이걸 아는 더 추가적인 작업할 게 없다는 거야. 문제에서 뭐? 딱 나온다고 땡큐. 98만 9천 원에 처분했대요. 이거 회계 처리 못해? 할 수 있지. 너무 쉽죠. 항상 회계 처리는 가장 명확한 거부터. 현금 들어왔죠? 현금 98만 9천 원부터 적어요. 그리고 나 사라지는 금융자산. 너무 쉽다. LC 금융자산 우리 구해놨잖아. 97만 2,200원. 2번 적어요. 내 자산 97만 2,220원짜리를 없애면서 희생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 얼마 받아왔어요? 98만 9천 원. 이득이죠? 얼마 이득이다? 16,780원. 금융자산 처분이 16,780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다 푼 거예요. 너무 쉽다. 그죠? 저번에 없을 정도로 쉽죠? 문제 봐봐요, 여러분. X 2년도 말 회계 처리하라. 어렵지 않죠? X 1년 초 잔고금액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0.08 1번. 현금 5만 원 받아. 나머지 A씨 금융자산 증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3번. 금융자산 처분 손익. 금융자산 처분 이익 16,780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밑에 뭐라고 또 하나 적어놨냐 하면 여기 보세요. 비교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땡큐하고 넘어가면 안 돼. 기중에 처분하는 경우 41회 3번 잠깐 보고 올게요. 요거 41회 3번 보고 올게요. 이거는 당연히 이 지금 이 물음 같은 경우는 기초 금액을 기초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장부 금액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기중에 처분한다면은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겠죠. 뭐? 그 기중 팔리는 판 그 시점까지 장부 금액을 인식해줘야지. 장부 금액 변화분을 인식해줘야겠죠. 41회 어디 있니? 이건가? 이거 40회고.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41회입니다. 41회 문제고요. 문제 3번이 금융자산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채를 취득해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여러분,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보면 회차별로, 예를 들어, 방금 45회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에, 뭐, AC, FVOCI 이렇게 영어로 주어졌었죠. 확인해봐요. 여기.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교수님 자체도 AC라는 용어를 쓰셨죠? 그런데 앞에 회차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풀네임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출제 교수님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출제 교수님은 당연히 우리 내부 규정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문가 시험도 그렇고 당연히 뭐 기준이 있습니다. 뭐 회계학과 뭐 전용 교수님으로서 전문 교수님으로서 몇 년 이상 뭐 전임 교수님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교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출제 의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조서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수험생 입장이니까 보고 삼각형과 측정 금융자산 이거 AC 금융자산이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 돼요. 답에 AC라고 써도 돼.
되는데 문제를 보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 교수님께서 이거를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거 다 풀 건 아닙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 봐봐요. 뻔해. 최초 측정 금액. 여러분 똑같이. 그리고 2번 여러분 요거 봐봐요. 요 많이 보실 거야. 3년간 인식할 이자 수익 총액. 여러분 이거 객관식으로도 많이 문제화 되는 거잖아, 이거. 이런 유형으로. 왜냐하면 이게 계산기가 없어도 한 방에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객관식 공무원 회계학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우리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계산을 하라고 못해. 하지만 이거는 발행가에게 주어진다면은 발행가액만 계산이 된다면 발행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회사가 인식해야 할 총이자 비용. 지금 반대로 말하니까 취득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회사가 인식할 총이자 수익. 이거는 계산기를 일일이 두드리지 않아도 최초 발행 금액과 표시이자와 액면금액, 표시이자 총액 합산과 액면금액을 합계 이 차이가 3년 동안 인식할 총이자 비용 혹은 총이자 수익이에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우리 주관식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아까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채도 너무 땡큐하게 교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특정 연도말 장부 금액으로 그 시점에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조금 어렵게 낸다면은 이제 그렇게 안 내. 이 봐봐요. X 2년 7월 1일 시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X 1년 말 기준의 장부 금액에서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팔았다는 거야. 6개월치 장부 금액 변동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죠? 경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주어져요. 지금 이 금액이 있는데 이 99만 원이 경과이자. 여러분 경과이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간이 우리가 여러분 그 반사적으로 객관식에서도 많이 봤을 수 있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기간만 경과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즉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경과이자가 의미하는 게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6개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표시 이자를 주고받는 거는 1년이 지나야 주고받죠. 사채에 적혀 있잖아. 권면에 각 해년도 말에 표시 이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6개월 지난 시점에 팔았죠. 근데 6개월 지났으니까 표시 이자를 나는 받지는 못했지만 뭐는 생겼죠?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겼다는 거야. 기간이 경과했잖아. 나는 그 발생주에 의해서 그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생겼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권리도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처분할 때 그 경과이자 부분에 대한 이걸 정리해 줘야 돼. 무슨 소리다? 지금 상가공과 측정 금융자산을 내가 팔 거예요. 7월 1일에 시장에 나가가지고 팔아. 자, 이거 금융자산 사실 분 얼마에 팝니다. 사세요, 사세요. 막 이래. 그런데 누가 사러 온대. 얼마예요? 라고 사러 가려고 하는데 잠깐 와보세요. 자,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더 갖고 계시면은 저기 이 사채 발행권자한테 가면 1년치 이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다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이 아니고 보세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6개월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 맞죠? 근데 당신은 6개월만 갖고 있을 건데 하반기 6개월만 갖고 있을 건데 1년치를 다 받으실 거잖아요. 맞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공평하죠? 주기 싫겠지만 내 상반기 6개월 내가 보유한 거에 대한 경과분에 대한 표시 이자를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지? 사가는 사람은 결국 1년도 말에 1년치 이자를 받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 논리가 사채 처분하고 똑같죠? 사채도 똑같은 논리를 대칭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에 중요하다고 우리 실전적으로 여러분 우리 시험이라고 본다면은 이 경과이자, 이 6개월치 표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조심히 봐야 돼. 일단 이 경과이자 부분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그지? 이거를 동의를 해야 중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연히 그 경과이자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표시이자에 대해서는 자, 이 금액이 이 99만 원이 경과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경과이자는 정리됐는지 그게 페이크야. 경과이자를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경과이자 몰래 그냥 팔았다 이런 거 말도 안 돼.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중요한 건 경과이자를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경과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정리한다는 건지를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99만 원 안에 표시이자 6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었네.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됐어요. 문제 풀이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지금 풀이 거의 똑같죠? 여러분 제 교재 같은 경우는 풀이가 보면 앞에 똑같잖아.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같은 풀이로 쭉 정리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노란색 색칠해 있는 네 개, 잔고 금액부터 무조건 적는 거예요. 됐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 X 2년, 얼마였죠? 언제 팔았지? 보자. X 2년 7월 1일이네. 저 때가 아니야. 이러면 실수한다니까. 자, X 2년 7월 1일. X 2년 7월 1일. 이 시점의 장부 금액이 필요해요. 맞죠? 어디서부터 출발해? 우리 이 숫자 4개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96만 5,284원을 찾았어. X 2년 1월 1일 금액을 찾았다고요. 6개월치만 생각해서 올리면 돼.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해요? 1년치 올릴 때 어떻게 올렸어, 여러분? 여러분, 회계 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수험적으로 최적화된 걸 일단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1년치 올릴 때 어떻게 했어요? 96만 5,284원에다가 1.1 곱하고 얼마야 이거? 8만 원이네 여기 표시이자가. 8만 원 뺐죠? 근데 6개월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시작하는 금액은 똑같잖아. X2년 1월 1일 금액. X2년 1월 1일 금액. 똑같이 96만 5,284원에다가 여러분 1.05 6개월치만 곱해요. 10%인데 그냥 5%로 곱하고 마이너스 4만. 표시이자도 절반만. 해봐. 계산기 해봐. 내가 어제 그렇게 계산기 갖고 오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대부분 안 가져왔네요. 자, 해봐요. 얼마가 나와요? 97만 3,549원 나오나요? 이거를 딱 적어. 오, 땡큐 땡큐 적었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쉬워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X2년 7월 1일 시점의 장부 금액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다고? 99만 원에 팔았는데 자, 스텝 1. 특정 시점의 장부 금액을 찾는다. 이게 항상 제일 먼저 할 거야, 우리는. 했어요. 자, 여기 장부금액 이걸 찾았잖아. 97만 3,548원. 지금 이 회계처리 있죠? 이 6개월치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 요 회계처리, 미수이자 4만 원. 6개월치 미수이자잖아. 이자 수익 6개월치만. 어떻게? 96만 5,284원에다가 10% 곱하기 12분의 6. 5%만큼만 이자 수익으로 먹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치만 A씨금융자산 원본이 증가했죠. 회계처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계산기로 똥땅똥땅 두드려서 구한 97만 3,548원이 나온 거예요. 맞죠?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이 회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지?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떤가? 보자.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냐? 아니야. 봐봐. 금융자산 처분 손익만 구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라면 그저 회계 처리하고 있을 필요 없죠. 시간이 없잖아. 회계 처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공부할 때는 당연히 회계 처리까지 해봐야 돼. 그리고 실제로 회계 처리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부분 점수 받으려고 나 회계 처리 적을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자, 됐죠? 그래서 우리 이걸 찾은 거야. 97만 5천, 97만 3,548원. X 2년 1월, 7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을 찾았다. 이게 스텝 1이에요. 됐어. 끝. 끝이 아니고. 이어서 중요한 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표시, 이거. 여기. 경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답이 아예 바뀐다고. 이 경과이자 포함을 잘못 판단하면 처분 이익이 날 게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반대로 손실이 날 게 이익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파악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됐죠? 자, 이 99만 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6개월치 표시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내가 7월 1일에 금융자산을 팔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있어. 사세요, 사세요. 좀 사주세요. 상대방한테 말한다고. 자, 이거 6개월만 더 갖고 있으면 1년치 이자 받으시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상반기 6개월치에 대한 표시이자, 경과이자 내가! 라고 했다는 거죠. 됐다. 더 말 안 할게요.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치가 이 99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찢어서 생각하면 돼. 99만 원 중에서 표시이자 부분만큼은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거는 그냥 표시이자를 정산한 거야. 봐요. 아까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 회계 처리 봐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조금 어려워요. 혹시 처음 하신 분들은 원래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6개월치 이자 수익 인식했지 스텝 1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이자 수익 1번 원래 적잖아. 6개월치 올라가고 여기 A씨금융자산 차익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4만 원만큼 뭐라 그랬어? 요거 10만 원 곱하기 표시이자 8% 곱하기 12분의 6. 6개월치 표시이자지. 맞죠? 4만 원. 맞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적었어요? 미수이자라고 적었지. 왜 미수이자라고 적겠어요? 현금 못 받잖아, 지금. 지금 이걸 가지고 사채 발행권자한테 가면은 그 싸다고 때리겠죠. 이거 12월 말에 오셔야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생겼다는 거야?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6개월치 표시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수이자라는 미수 안일미 받을 수 아직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산이지. 미수이자 자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회계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지급 이자가 부채 이런 건 알죠? 왜 미지급 이자가 부채죠?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먼 미래에는 지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부채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이 논리지만 회계 원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미수이자는 자산이에요. 당연히. 자산이 생긴 거야. 나는 받을 권리를 획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처분할 때 말한다고 했잖아. 7월 1일에 처분할 때 시장에 나가서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걸 6개월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 4만 원, 그러니까 6개월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표시 이자를 내가 받을 권리가 저한테 있답니다. 보이시죠? 미수이자 저거. 상대방도 동의하겠지. 오케이. 이거부터 정산해 주셔야지. 정산합니다. 이 미수이자를 없애면서 현금 4만 원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 회계 처리를 퉁치게 되면 미수이자는 사라져요. 당연하지. 미수이자를 일시적으로 띄었다가 없애잖아, 지금.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찢어서 설명하고 있잖아. 6개월치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스텝 1,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어서 두 번째, 미수이자를 정산하고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력이 좋으신 분이나 뭔가 직관적으로 이거를 꿰뚫 수 있는 분들은 미수이자 굳이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 현금을 내가 바로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6개월치 경과 이자에 대해서 내가 경과한 부분에 대한 내 권리가 생기고 그거를 정산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4만 원만큼 내가 99만 원 받았지. 근데 뭐라 그랬어? 그 99만 원 안에 4만 원만큼은 미수이자, 경과이자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 경과이자를 정산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요걸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아, 미수이자 정산한 거구나 이거는. 됐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답이 보여요, 우리. 이제 답이 보여. 뭐다? 이 장부금액 97만 3,548원짜리를 없애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은 거는 순수하게 얼마였다는 거야? 99만 원이 아니었던 거야. 99만 원 중에 4만 원은 표시이자 경과분에 대한 거를 정산하기 위한 거야. 야, 이래야 퉁치지. 이게 이래야 맞잖아. 이래야 계산이 맞지. 이거일 뿐이야. 위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A씨금융자산 97만 3,548원을 내가 상대방한테 주면서 받은 대가는 순수하게 얼마라는 거야? 95만 원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이지. 23,548원이 손실이라는 거야. 됐죠? 여러분, 이게 미수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융자산 97만 3,548원짜리를 없애면서 야, 99만 원이나 받았어? 16,452원만큼 처분 이익이네?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과이자를 야 우리는 이번에는 정산할 거야. 어떤 문제에서는 경과이자는 정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사기야 사기. 그런 거는 우리 문제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교수님께서 줄 건데 그거를 따로 파악하라고. 예를 들어서 99만 원인데 옆에다가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말이 되어 있다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암묵적으로 당연히 경과이자는 무조건 당연히 정산하는 거야 이거. 그게 현금 99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처분 이익이 잡히겠지. 이렇게. 경과이자는 네 맘대로 정산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정산하는 건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뭐다? 그 금액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주의하자라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사채에서도 똑같아. 그리고 오히려 사채에서 많이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채 기중에 처분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문제 나오지. 그죠?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야. 대칭 개념이라고. 됐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전에 이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문제. 3년 동안 이식할 이자 수익의 총액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장부 금액 아까 전에 우리는 이미 잠깐만 너무 지저분하네. 장부 금액 우린 4개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3년 동안의 총 이자 비용을 구하라고 하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하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연초, 각해 각해 연초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3개 잡았죠? 여기다가 각각 유효이자율 곱해가지고 얼마지? 이거 0.1인가? 0.1이네. 곱하기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하면은 각 해년도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 세 개를 더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당연히 정답일 거야. 그 세 개를 더하면. 지금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방법이죠. 요 세 개를 더하는 방법. 28만 9,742원. 밑에 보이시죠? 밑에 보이죠? 자, 이게 방법 1인데 교수님께서 이거를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네가 직접 회계 처리를 하거나 이자 각 해의 이자 비용을 직접 구해서 더하라는 의도가 아니세요. 뭐냐 의도는? 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는 사채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두세요. 이 A씨 금융자산을 통해서 3년 동안 보게 되는 총 이득은 뭐예요? 잘 생각해봐. 내가 이 A씨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어. 그럼 3년 동안 회사가 얻게 되는 이득은 결국은 현금이야, 현금. 우리가 여러분, 재무회계에서 마치 현금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계속 발생주의라고 공부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현금 흐름표를 공부해. 왜? 결과적으로 발생주의가 중요하긴 하지. 그게 진실된 수익이나 비용이니까. 하지만 현금 흐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현금화 되어야지 그건 가치 있는 자산이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이득을 보느냐. 는 결과적으로 이 거래를 통해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라는 게 회사가 보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우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로 체크하잖아. 그러니까 유효이자율법으로 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청산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 모든 발생이 끝났어. 그리고 모두 현금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 거래가 시작부터 끝까지 종결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냐? 라고 하면 결국 현금이 늘어난 만큼이 이득이에요. 그게 바로 이자 수익이라고. 반대 측면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채를 발행하는 거래가 생겼어요. 현금이 들어오는 만큼은 이득이고 결과적으로 이 3년, 5년 혹은 10년 동안 사채 발행부터 만기까지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마이너스 캐시라고. 현금 나가는 만큼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기분이 순액, 순액적으로 얼마만큼 기분이 나쁘냐. 그게 바로 3년 동안의 총 이자 비용이에요. 됐죠? 같은 표현인 거 이해하시죠? 자,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렇게 돼. 뭐에서 뭐를 빼면은 이 A씨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거야. 내가 이 거래로 인해서 들어온 현금, 그리고 이 거래로 인해서 나갈 현금, 그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 회사가 볼 이득이야. 그만큼 회사의 이자 수익이 된다는 거죠. 됐죠? 말이 길었지만 쉽습니다. 보세요. 앞쪽은 어때요? 3년간 들어올 총 현금 유입액을 앞에 넣어요. 만기에 100만 원 들어오죠. 액면금액. 그리고 각 해년도 말에 표시이자 8만 원씩 3번 들어오죠. 요거 2개 더해요. 124만 원만큼 결국 캐시가 플러스 돼요. 이 플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치러야 되는 희생하는 건 뭐예요? 내가 X 1년 1월 1일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죠. 그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95만 258원. 3년간 나갈 총 현금 유입액 딱 한 번 나가잖아. 발행 시점에. 95만 258원.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95만 258원을 희생하죠. 투자하잖아. 그래서 결국 얻어들이는 수익은 표시이자와 만기 액면금액
124만 원이죠.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회사의 투자 수익이잖아. 러프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돼? 28만 9,742원이에요. 요걸 빼면. 반대로 하면 사채 발행 시의 3년 동안의 총 이자 비용이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말해봐요. 볼게요. 이 95만 258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급해.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땡기고 싶어. 그래서 95만 258원, 95만 258원 만큼을 우리가 현금을 땡겨왔죠.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현금이 플러스 되잖아, 사채 발행하면. 근데 지금 당장의 플러스를 위해서 뭘 희생하죠? 각 해년도 말에 표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124만 원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얻는 것과 회사가 3년 동안 잃는 게 더 크지.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 28만 9,742원이 결과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총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은 지금 이자 수익으로 돌아올게요. 이 이자 수익은 어떻게 나눠진다는 거야?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어? 우리가 표시 이자 3년 동안 받죠? 8만 원 곱하기 세번 24만 원은 현금이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 얼마야? 49742는 어때? 자산, AC 자산이 증가하는 걸로. 사채로 말하자면 사채 할인 반응이 자금 상각이겠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장부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각각 구해도 빨리 풀 수 있고요.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회사가 보는 총 이자 수익은 이렇게 구하면 빠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됐고. 이제 41회는 잠깐 접어두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에 FBOC 할 건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8시 15분에 뵐게요. 13페이지로 잠깐 쉬시겠습니다.